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역시 주말이라 그런가 변동성이 별로 없긴 한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고점 라인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보면 이 4월 14일에 있는 고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4월 18일에 있는 고점을 지난 선을 연결을 해버리면 이러한 녹색 선이 펼쳐지는데요. 여기를 어쨌든 계속 지키고 있는 상황, 이걸 리테스트를 계속 성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가격은 우하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 몸통 기준에서는 리테스트를 성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구간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후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보면 지금 보시면 이 7MA가 보면은 29, 262 이렇게 돼 있는데 한 294 정도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여길 또 리테스트를 또 하겠죠.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서 이 리테스트를 통해서 여기서 또 버티는지 확인해야 되고, 버티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여기를 깨지게 되면 리테스트를 실패하면 이렇게 쭉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28,300이라든지 아니면 28,700이라든지 이 구간이 이제 그 다음에 지지선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건 다음 주 주봉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요번 주봉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패턴 그대로 우리가 마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2020년도 5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럼 그게 아니고 얘가 여기 보시면 이 종가가 3354니까 내일 9시에 마감이 됐을 때요, 되기 전까지 이제 일요일 동안 빠르게 올려주기라도 하면, 그래서 뭐 한 3700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감이 된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주봉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월요일날 마감이 됐을 때 상승으로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항상 이 CME 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가 올 수 있냐면 단기 눌림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요 눌림 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게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보시면 이걸 다 끄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주요한 이동평균선에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째 지금 7주까지 지금 우리가 몸통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도 오히려 이렇게 뜨면 이득인 거예요. 근데 다만 최고의 시나리오는 지금 올라서 일요일 동안 오른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 9시 주봉 마감을 여기보다 더 높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형님, 이렇게 기원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 부근에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2개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되게 횡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역시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중심의 강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진짜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의 그 강세는 가속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비트의 가격이 오르는데 도미넌스가 같이 올라주면 이건 역시 뭐다, 엄청난 비트코인의 강세가 펼쳐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트들이 되게 비리비리합니다. 보면은 뭐 움직임이 별로 있지도 않고요. 되게 음봉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보면 이런 지루한 움직임들 때문에 일단 다른 일반 개미들이랑 그 중소 새우라 그러거든요. 그런 애들은 좀 팔았고, 갈색 고래는 계속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이 30K의 벽이 중요한데 3만 달러를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0K만 뚫으면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난 상승 무빙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우리의 환율은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계속 떨어지는 하방의 추세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산시장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일부분 동의하고 있고, 실제로 뭐 부동산도 원래 부동산이 되게 사이클상으로 반응이 늦는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다시 반등세가 슬슬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항상 코인, 주식, 부동산 이 순서로 그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코인은 1월 달부터 이미 반응이 나오고 있었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일 많이 오른 것도 코인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부동산도 슬슬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이제 이 사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2020년과의 유사성을 보고 있는데요. 2020년 이 부분, 이건 이제 6월 29일이라서 5월달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2020년이냐 아니면 뭐 2019년이냐 뭐 아니면 2015년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2020년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표가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비트코인에서 7주에 횡보를 한다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횡보긴 해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 횡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에서 주봉 단위의 횡보는 엄청나게 큰 횡보예요. 왜? 항상 24시간 동안 장이 열리죠. 그리고 1년 365일 열리죠. 그리고 주식은 5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반해 코인은 7일이고 365일인데다가, 그리고 주식은 또 뭐죠? 항상 개장과 폐장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코인이 항상 주식의 한 4배 정도는 더 빠르고 더 많은 시간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럼 7주 동안 횡보했다고 하면 적어도 곱하기 4를 했을 때 28주 정도를 횡보를 한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횡보를 한 겁니다. 그럼 거의 무슨 7개월 정도를 횡보를 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해가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또 이런 거시적인 지표들을 보면 이 부분을 밴드를 뚫을 때부터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얘도 지금 여기를 뚫은 상태라 뭐 이렇게 또 리테스트 몇 번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역사적으로 상승이 일어났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하나가 이게 EW이기 때문에 한 캔들 한 개당 2주예요. 2위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간 프레임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늦게 출발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다. 근데 사실 요번 주 마감이 되면, 긍정적으로 마감만 되면 저는 이제부터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MFI가 지금 볼링 웨지라 그래가지고 하락세기 형태가 되고 여기를 뚫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MFI가 이걸 이렇게 뚫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이뤄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점의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3일봉을 보고 있는데요. 3일봉에서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쌍바닥을 찍은 다음에는 엄청나게 오른다, 그리고 수렴을 펼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얘가 수렴 이후에는 오를 수 있다 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바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은 이제 요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렴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엄청 멀리 가려면 2014년과
2015년의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2020년이면 빠르게 오르는 대신에 멀리 가진 못하겠죠. 뭐 둘 다 사이클이 됐을 때 신고점을 찍지만, 뭐가 됐든 간에 신고점을 찍을 수는 있겠지만 2014년 15년은 천천히 가지만 멀리 갈 수 있고요. 2020년을 따라가게 되면 빨리 가지만 멀리 가진 못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13개월째 감소세이긴 하지만 USDT 테더의 점유율은 5개월 연속 상승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더의 시총 순위가 3위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가총액을 전체로 해서 봤을 때 보면은 얘가 쭉 줄었다가 연말부터, 작년 연말인가 그때부터 쭉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의 지금 올타임 하이 근처까지 왔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테더도 중국 쪽에서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 시장을 홍콩이랑 이런 걸 개방하고 막 참여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많이 테더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와중에 심지어 USDC는 많이 무너지고 있고 BUSD도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더로 다시 몰리고 있는데, 이 숱한 공격을 물리치고 다시 이렇게 살아난 테더를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보면은 2022년도에 여기 지금 5월달까지 딱 찍었다가 최고점을 찍었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고점을 넘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넘기고 쭉 가면 이 돈들이 결국 어디로 들어오냐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개수, 그러니까 금액은 이전보다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테더부터 올타임 하이를 찍고 이렇게 쭉 올리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코인의 가격이 오른다 생각하고 한 다음에 외부에서는 은행이 문제가 또 생기고 이게 망하면서 이 은행에 대한 대체적인 자산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수요를 비트코인으로 쭉 몰려오면 다시 스테이블 발행량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은행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디폴트 혹은 뱅크런이 발생을 할 건데, 그럼 그 과정에서 대체 자산의 수요가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코인 시장에서의 테더든 이런 쪽으로 몰릴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저도 이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전 위원장이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미국은 CBDC를 발행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뱅크런들이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은행을 믿지 못하는 형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FTX 사태를 봤듯이 사람들이 한번 불신을 하거나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르르 돈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급물살을 타면서 코인이 주목을 받는 시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CBDC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좋든 싫든 미국이 주도하든 세계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갖게 될 거다. 문제는 막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아니다. 막을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느 국가가 주도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CBDC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파괴하는 거. 왜냐면 어떻게 되는지 추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후에 CBDC가 정착하게 된다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게 딱 된다면 다시 익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다시 익명성 애들에 대한 메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번 주 주봉과 그리고 월봉이 마감하는 데가 똑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4월 30일이니까요. 월봉과 주봉이 동시에 마감을 하고 좋은 쪽으로 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월요일 화요일 오전에는 조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정에 대한 눌림목으로 내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 방이 있거든요. 보시면 뭐 앱토스라든지 뭐 비트, 이더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물들, 업비트에 있는 알트와 비트코인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이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물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선물방을 또 하고 있는데 선물방을 보시면 역시 멤버십하고 비슷하게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선물방과 멤버십은 별도의 방이고요. 선물방에 가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공개 브리핑방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 제가 브리핑이랑 시황을 적어드리기 때문에 이게 좀 충분히 참고가 될 수가 있어서 거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